우리 황현정 선배님 또 아이 안고 또 입장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항상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 100%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알리고요. 지금부터 김일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연초에 더 빨리 모시고 싶었지만 여러 일정들이 있으셨고, 네, 그런 일정 가운데서 저희 김일 교수님을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저는 한 만 7개월 동안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교수님의 코칭을 받고 또 교수님의 독서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만나시게 되면은 분명 또 다른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고 좋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따라쟁이로 성공하기 월 1,000,000원 수익 노하우 이 굉장히 알찬 강의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좋은 도움,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는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언바독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꽉 채워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강사님 강의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카메라 온 하셔가지고 강사님 힘 부쩍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 촬영할 때도 함께 카메라 온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의 스토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거를 기대 안 하셔도 좋고요. 말이 월 1,000,000원 수익이지.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해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해보시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보다 사실은 뒤에 가면 어떻게 이제 제가 이 메신저 쪽에서 생활해 왔고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야기는 그냥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 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저렇게 성공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잠재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의식이 뭘까요? 잠재 의식은 이 현재 의식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어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잠재 의식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잠재 의식은 좋은 토양이다." 그래서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토양에 심어질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요, 그 씨앗이 땅에 심기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시각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에 의해서 파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R 이꼬로 VD라고 나와 있잖아요. 리얼라이제이션 현실이 되는 것은 VD,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꿈을 꾸고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걸 시각화해서 그거를 땅속에다가 씨를 심으면 일단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오면 땅은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싹을 안 트게 튀지 못하게끔도 하겠지만 그것이 씨가 그럴도록
씨는 밑으로 뿌리를 뿌리고요.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냥 땅 위로 올라와서 씨앗이 싹이 나면 거기에 잎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이 비춰주죠.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싹이 터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시대가 코로나고 이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야,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이런 생각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해서 일어서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좋은 토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심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파종을 하면 햇빛이 뿌려주고 또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6년 전이네요. 제가 41살 때 삼익악기 자회사, 삼익 디지털 피아노 만드는 회사에 CEO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사업도 설명하고 비즈니스를 직접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전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외여행 대안학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2008년에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대안학교 교감으로 가서 만 9개월을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2010년까지 2019년 말 2020년 1월 달까지 기독교 대안학교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대만 배낭여행도 갔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영국, 미국, 태국, 미얀마 이런 곳들을 아이들하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을 특별히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저때 이 아이들하고 위에 있는 사진은 거리 공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저희들이 여행 다니다가 배 위에서 한 호주에서 온 외국인을 만나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이 가스펠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기회 줄 수 있냐고. 우리가 선상에서 아이들이 아카펠라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요날 요거 하느냐고 여행이 캔슬이 됐어요. 자기들이 하루 반나절을 여행을 안 했어요. 저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은데 아이들이 여기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 이거 아카펠라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여기 와 갖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거리 공연을 하고, 여행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그 자발적인 거에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통제를 안 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원래 일정대로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는 대로, 그런 여행을 8박 9일 동안 대만을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늘 통제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이 친구가 그때 고3이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감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영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겸임 교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방에서 강의 때 그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잠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독서를 강조했어요. 모든 학생들, 부경대학교 학생들한테는 3, 4학년들한테 한 학기에 한 3권, 4권 책을 읽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책을 이렇게 읽는 거야. 저는 책을 읽으면 맨 뒤에다가 한 페이지 정도 독서평을 제가 달아놨었어요, 과거에는. 그래 놓고 그걸 자랑했어요. 학생들이 그것만 봐도 놀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용 독서를 하면서 참 그때 지금 같았으면 창피해서 놔두고서 얘기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 3월 달에 10년 동안의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로 이사할 때 직장을 구해 놓고 이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월 달에 이사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 제가 막 어플라이해도 늦어 가지고 이런 그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시작했던 게 에어컨 설치입니다. 우리 친구가 대학 동기가 에어컨 이 설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할 일이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한번 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친구 말 따라서 "그래. 그럼 한번 해 볼게." 그 친구가 말이 참 재미있게 해 줬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근데 해 보니까요. 파트너가 바뀌면 그 메인 기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9 월까지 6 개월 동안 만 6 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어 나중에 9월 15일 날 그만두는데 제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둘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웠냐고. 그분은 저를 완전히 올해 2021 년에 기사를 만들어서 저 혼자 사업을 해 가지고 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한테 그렇게 전수를 해 주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동파이프 용접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메신저에 대한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막 이쪽에 시작했었는데 이쪽의 비전을 보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에어컨 보조기사 할 때 지금 저 위에 사진에 보면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8월 달에 저희 독서 모임 토요일 날 저희 독서 모임이 생떠나비가 합니다. 근데 독서 모임 해야 되는데 요날 인제 우리 기사님한테 일찍 사장님한테 일찍 말씀드려요. 제가 늦어도 8시 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의정부에서 에어컨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찍 말 안 하고 참 열심히 일찍 했어요. 그래서 8시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 파이프가 이 벽걸이는 6 밀리하고 9 밀리가 있는데 9 밀리는 여간에서 파이프를 잘못 아무리 세게 조여도 터지질 않아요. 근데 6 밀리는 얇거워서 너무 세게 조이면 잘 터지는데 전날따라 저 파이프가 조금 조여 놓고 그 각을 잡는다고 툭 쳤는데 그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안방이랑 완전히 가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독서 모임을 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출발해야 우리 독서 모임을 제 시 9 시에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잘라내고 다시 조이라고." 잘라내고 다시 조이는데 힘을 줘서 조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갖고 "도저히 내가 못 조이겠다. 그냥 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한테 맡겨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서 조여 놓고 나오는데 그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 비를 다 맞고 그냥 짐을 다 때려 실었어요. 의정부에서 출발할 때가 8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아무리 빨리 와도 9 시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회원들한테 단톡방에다가 좀 늦겠다고 말씀드리고 "늦게 시작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 사장님이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건데 그날은 그걸 알아서 그런지 그 빗길에서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집 앞까지 내려주고 그래서 독서 모임에 씻지도 못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도 듣고요. 그럼 10시 정도 어떤 때는 10 시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일찍 들어오면 8 시에 들어오면 10 시까지 강의 듣고 그거 블로그 쓰면 새벽 2 시. 그리고 아침에 책을 또 읽어야 돼요. 가기 전에 한 30 분. 그래서 7 시에 나가야 되니까 6 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아침 먹고 그렇게 했던 기간들이 한 5 개월 정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몽키 스패너를 이 엔지니어 쪽 이런 일들을 노가다 개념의 일들은 저는 처음 했습니다. 난생 태어나서 55 년, 56년 살면서 처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달, 3달 지나니까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손은 뚱뚱 부어 있어 가지고 집사람이 이거 한 손에 잡지를 못하 아침에 새벽에 2-3 시쯤 깨는데 너무 아파서 내가 혼자 주무르고 있으면 집사람이 일어나서 주물러 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롭게
생존해야 되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매일같이, 지금은 블로그 한 편 쓰는데 30분 정도면 A4 용지 2장 씁니다. 근데 그때는 물론 길게도 쓴 건 아니고 편집하는 데만 해도 서너 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박형훈 코치 방에서 강의를 들은 박형훈 코치가 블로그로 우수 블로그 선정했어요. 그래서 3만 원씩 줬어요. 에어컨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블로그 잘 쓰면 3만 원을 얻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했어요. 예. 그렇게 예 그 이런 일들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폴레 이지성 작가가 하는 독서 코칭 준비반을 시작을 합니다. 3 주간 했고요. 그걸 마치고 나서 꿈의 행복이, 정혜일 작가가 운영하는 꿈의 행복이 독서 코칭을 또 4 개월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꿈의 행복이 독서 코칭을 받는데 1, 2, 3주 차인가에 정혜일 작가가 저한테 제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정신 차려 얏." 하고 느낌표 딱 붙여 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무진장 나빴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에어컨 설치하고 뭐 일이 바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에 원하는 만큼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4 주차에 이왕 포기하는 거 잘 해 놓고 포기하자 그래서 과제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가 박경훈 코치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멘토들을 만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터뷰들을 이제 해서 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4 주차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정혜인 작가가 처음으로 저한테 "박사님." 하더라고요. 그 뒤로 거기는 이제 우수 과제가 이렇게 항상 선정해서 매주 선정해서 올립니다. 한 3 주차에 4 주차.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분이 김강윤 소방관이 같이 했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우수 어 무진장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수에 선정이 됐고, 내가 우수 선정이 될 때 그분이 인제 쪼금 바빠서 못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 5 월부터 이렇게 폴레 독서 모임, 꿈의 행복이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이 아니라 독서 코칭이네요. 그리고 박형훈 코치 평생회원도 했고요. 8월 달에 스리피 바인더 프로 과정도 했고요. 1인 기업 CEO 89 기도 했고, 또 비즈니스 클래스, 그다음에 DID 강코 82 기도 했습니다. DID 강코 82 기는 우리 다둥 아빠하고 같이 했고요. CEO 89 기, 90기 같은 때 움직일 때 다둥 아빠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둥 아빠하고는 이런 교육도 계속 같이 해 왔던 것 같아요. 7월 달에 만나고 그 뒤로 여태까지 항상 손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정말 좋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DID 강좌 했을 때도 예 소리치면서 외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파워 렉처도 해서 강연과 PPT 작성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배워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제 지식 상품을 올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 프로 14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마케팅 특공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면상으로는 뭐 이렇게 그래 보여도 저 지금 특공대원입니다. 그래서 멋진 그 2021 년도 연말을 기대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낼 겁니다. 그리고 김영익 소장이 하는 자동화 마케팅 또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작년 제가 이 3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어 어영부영 한 1,500만 원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은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깝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할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나누어 주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오픈 채팅방을 제가 박형근 코치를 소개받은 게 7월 7일 날 작년 소개받았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산에서 만났던 교수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가서 한번 만나 보라고. 아마 만나기 힘들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7월 7일쯤. 그리고 그 단톡방을 소개받고 7월 10일 날부터 강의를 듣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7월 26일 날 박형근 코치를 처음 1:1 코칭을 받았어요. 근데 이 1:1 코칭은 7월 26일 날 받았는데 제가 생존 독서 따르쟁이 연구소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언제 만들었냐? 7월 18일 날 에어컨 설치하고요. 집에 그날 10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갑작스레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 공지를 그때 그냥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 모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이런 이쪽에서는 '독서 모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냥 독서 모임 먼저 공지를 했습니다. 그게 이 메신저 쪽에 오고 일주일 만에 독서 모임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 일부터 독서 모임 일기를 시작했고 그때 일기 때 우리 다둥 아빠가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생터나비 회원이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 시작이라는 거 일단 던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배우는 거 좋은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1인 기업을 하면서 저의 핵심 가치가 도전과 성장과 나눔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메인 키워드가 도전이에요. 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왔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과 있게 살아왔냐?' 그거 얘기하면 참 좀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요. 근데 정말 모든 일에 매일 밥 먹듯이 도전을 했고요. 근데 저의 지식이나 이런 건 성장했어요. 제 생각했던 꿈들은 금전적인 것 빼고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원래 45 세에 박사학위를 받기로 내가 인생 설계를 했는데 50 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만 49세 거의 50세 다 돼서 만으로 치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꿈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먹고 살았는데 제가 2019 년에 어 동주대학교라고 겸임교수로 있던 학교에서 저한테 영어 강의 섭외가 들어왔어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교사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케이. 저는 경영학 박사고 경영학의 전공이지만 예 가르치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에서 제가 또 10년 동안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경영도 가르쳤고요. 경제도 가르쳤고 리더십 가르쳤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하겠다고. 근데 아이들 거기에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이에요. 영어 회화 과정이에요. 12주.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500 문장을 암기를 시켰어요. 매주 50 문장씩. 근데 하나도 낙오 안 하고 거의 하나도 낙오 안 한 건 아니고요. 한 80%가 따라오더라고요. 잘하는 애들은 500 문장 시험 쳤을 때 어 서너 문제 틀린 애가 가장 잘하는 애예요. 근데 12 주차 지나니까요. 해운대 가서 아침에 수업을 딱 시작하는데 12 주차인가 13 주차 수업을 시작하는데 두 녀석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애가 와 가지고 "교수님, 교수님." 하고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저 어제 해운대 갔다가 외국인 만나 갖고 처음으로 20분 이상 프리토킹 했습니다."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아 영어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잠깐 가졌던 꿈을 이루어 봤습니다. 물론 경영학과 교수로서는 몇 년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올해부터는 또 그쪽 경영학과 교수 요원으로 또 활동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제 꿈에 대한 거는 성장을 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데 인제는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인제 책임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눠 주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 있으면 제가 가진 거는 많이 없어도 늘 꾸기보다는 늘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눠 주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핵심 가치가 도전이고, 늘 새로운 거에 도전을 했고요. 성장하고 나눔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사명은요, 꿈을 찾는 이들에게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1:1 코칭을 합니다. 혹시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다둥 아빠한테 신청을 하시면 제가 1 시간 1:1 무료 코칭을 해 드리도록, 오늘 강의 들으신 분에 대해서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칭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걸 보고요. 어 저도 코칭을 작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50여 분 해 줬어요. 해 드렸는데 어 정말 이 자기의 방향들을 잘 찾아가는 걸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5년 후의 비전은요, 메시녀 사업을 통해서 월 3천만 원 수익 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에 거기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이들을 섬겼고요. 목숨을 걸고 태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일들이지만 쪼금 빨리 땡기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룰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해서 청소년 육성하는데 제 또 10년 내의 목표는 제가 100억을 벌어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땅을 한 3만 평 사서 거기다 건물 3개 동을 3개 동을 져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거를 만드는데 한 4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7층 정도의 제가 비전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쪼금 교회, 그래서 한 그것도 한 40억 들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는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의 비전까지 지금은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에 나름 되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나눠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했어요. 제 멘토 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도 받았고요. 이 핑크 펭귄을 소개받고 핑크 펭귄에 있는 3 가지 박스, 작은 박스, 중간 박스, 큰 박스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작은 박스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1 기는 무료로 했고요. 2 기부터 유료로 했어요. 그러니까 1 기에 18분 오셨어요, 제 독서 모임에.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이 2 기로 유료 과정으로 가셨는데, 그 유료 과정 3만 원인데 그때 2기 할 때 35분 35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90만 원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3기 때는 50 분이 넘게 독서 모임에 이렇게 조인을 했어요. 그 사실 1기 때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기 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다 그 본캐적했던 거 소책자 만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일로 다 보내 드렸어요, 카톡으로. 결국은 제가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가장 그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관심과 사랑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인제 뭐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독서 모임이 있어요. 생따납이라고. 독서 모임이 이렇게 맨 밑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내 뒤에 뭐를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이 독서 모임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멘토들이 그 과정들을 설명할 때 그 뒤에 있는 과정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음 과정 왜 독서 모임을 해야 되지? 왜 독서 모임을 해야 되죠? 그죠?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독서 모임 한다고 돈이 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혹시 누가 한번 그 돈이 되면 1번, 돈이 안 되면 2번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느 게 가장 많나 한번 좀 우리 다둥 아빠님 한번 그 좀 여기 보면 좀 보일란가? 여기 나오네요. 돈이 안 된다, 그죠? 돈이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돈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 시작을 독서 모임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배들이나 멘토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독서 모임은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큰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 즐겁게 읽고 그거를 통해서 습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 제가 본격적 독서를 하기 전에 정해일 작가 쪽에서 꿈행부기에서는 문행결이라는 독서 저기를 해요. 책을 읽고 문은 우리 본격적의 본하고 같아요. 행은 뭐냐면 느낀 게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적용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어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일주일에 보고서를 한 번 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주 거 갖다가 결론을 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잘게 쪼개서 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본격적이라는 독서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정해일 작가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문해결로 안 하고 본격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 줬어요. 문해결은 결론이 나야 되고 이 본격적은 매일매일 우리는 잘게 쪼개서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해일 작가 그러면 그게 맞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엄청 우리가 일반인들 보기에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멘토로 있었어요. 정해일 작가, 박형훈 코치, 김영한 교수, 예, 송수영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멘토를 영역별로 이렇게 잘 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에서 책을 리뷰를 간단하게 했어요. 제 이야기를 최대한 줄였어요.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오버했을 때는 한 15분, 20분까지 갔는데 가능하면 20분 이내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를 했냐면 소그룹 나눔을 누가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제 이름을 쳐 주십니까? 이게 지워지나요? 제가도? 지워지네.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도 다 써 주시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펜을 텍스트? 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사실은 이게 잠깐만요. 예. 저 아직 소그룹 나눔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서 사실은 참가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고 회원들이 재능 기부해 갖고 회원들이 2부 때 저희는 독서 모임 2시간씩 해요. 온라인. 1부 때는 이런 제가 리뷰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미팅까지 1부 때 하고요. 2부 때는 회원들이
준비한 이런 것들 발표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막 책을 읽고 나누고 뭐를 하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 제가 8월 1일 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8월 1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8월 26일인가 7일 날 1:1 코칭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1:1 코칭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멘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독서 모임 우리 항상 강의 때 그 얘기하잖아요. 독서 모임 만들고 블로그하고 오픈 채팅방 만들고 저한테는 코칭하라 그랬어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못한다 그랬거든요. 코칭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코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갖고 한 30분 정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얘가 하도 안 넘겼더니 안 넘어가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작은 박스 한 개가 더 있는데 영어 강좌를 하는 거예요. 생존 영어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땅영어 김영익 소장 계시죠? 그 김영익 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튜터를 한 3개월 했습니다. 그 보조 교사로. 그러면서 저한테 안 한다고 영어 그 강좌 개설 안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밤 10시에 전화 만나자고 그래서 10시 반에 강남에 가서 김영익 소장을 만났어요. 저분들은 저하고 한 10몇 년 차이가 나죠. 한 13, 4, 5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멘토들이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성장을 해요. 저한테 박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메신저하고 이 독서 모임 하는데. 이 영어 하는데 박사가 저는 경영학 박사예요. 영어학 박사가 아니에요. 그럼 저분이 멘토잖아요. 그럼 열심히 쫓아가서 따라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부르는데 예 하고 갔죠. 새벽 1시까지인가 이야기 듣고 거기서 엄청난 인사이트 얻고 왔어요. 그때 김규남 대표도 같이 만났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 때 다 얻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박스를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작은 박스 2개를 만드는데도요. 돈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박스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따 도군모 독서 모임 운영자반 과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코칭을 한 30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그 이유가 독서 모임 어떻게 하는데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요. 그 안에 제가 컨텐츠를 입힌 거는 1인 기업 프로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거를 다 녹여 놨어요. 사실은 독서 모임 과정이지만 브랜딩 과정이에요.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그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사후 관리까지 제가 다 뒤에서 이렇게 챙겨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1기의 출신이고 저희 독서 모임 1기 도군모 1기 회장님인 지금 CR 독서법 하시는 김현용 교수도 저희 도군모 1기 출신이고요.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독서 모임에 브랜딩이 필요하냐? 어디나 다 필요합니다. 뭐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근데 남들이 그러죠. 너는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그 학교에서 교감도 했고 회사에서 CEO도 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되지.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조직 관리를 안 해본 사람보다 조직 관리 한 사람이 더 낫죠. 그런데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안에 콘텐츠와 브랜딩이 없으면요. 입힐 수가 없어요, 뭐를. 그러니까 우리 저 1인 기업 할 때 김양훈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유튜브 찍는 거 이런 거 배우고 블로그 어떻게 키워드 상위 노출되는 거 열심히 배우는데 그 배우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는 뭐다? 콘텐츠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돼 있으면 그거를 블로그 유튜브 어떻게 찍는지 몰라도 유튜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둥아빠님 저하고 같이 하는데 전 지금 중간에 스톱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블로그 유튜브는 계속 올려요. 밖으로 오픈만 안 했지. 근데 어느 날 오픈하는 날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를 다둥아빠는 유튜브 찍는 거 스킬을 배워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일단 시도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갖다가 그냥 가공 안 하고 올려놔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정보가 되고요.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구독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독서 모임에도 그런 컨텐츠가 생기고 브랜드가 생기고 왜 이 독서 모임을 하지 그런 게 정리가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힘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힘있게 쳐내고 왜냐하면 지금 독서 모임에 많은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왜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독서 모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거 보고 있잖아요. 가서 겉에서만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부터 해도 시작을 해야 내가 생각하고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과정을 운영할 교육을 할 때 뭔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냐면 한 그 회사의 오너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다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독서 모임 운영하면 저한테도 대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득기 다둥아빠님한테도 대표님이라고 하잖아요. 독서 모임 대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수익단체거든요. 근데 오너 마인드가 없으면 그거를 제대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해서 내 거를 만들어낼 때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우리 존재 가치, 핵심 가치, 미래 가치라는 거 있어요. 저희 프로 과정에서 우리 아마 그 다둥아빠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우리 김영환 교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 생각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항상 아침에 가서 발표할 때 일주일에 딱 발표하는 날 가면 근데 그거를 우리 독서 모임에 같이 이 운영자반 과정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풀어지냐면 1주차는 완전히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안 보여요. 2주차 가면 안개가 조금 거쳐요. 3주차 가면요. 안개가 많이 거치는데 3주차 끝나면 제가 1:1 코칭을 다 해드려요. 코칭하고 나면 그렇구나.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그래 마지막 4주차에 발표할 때 보면 눈이 땡글땡글해져요. 그게 그런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과정, 요게 독서 모임 운영자반 과정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독서 모임 연회원이었었군요. 그리고 운영자반 과정. 독서 모임도 저는 매달 3만 원씩 받는데 연회원은 15만 원 받아요. 절반도 안 되죠.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구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게 일괄적으로 가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매월 내는 게 보면 5개월이면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연이 15만 원이에요. 그럼 어느 거 하겠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독서 모임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서 모임 옛날에는 지금도 책 읽는 거는 설렁설렁해요. 재미나게 읽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뭐를 넣냐면 나만의 핵심의 코어를 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하나씩 넣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랑비 옷 젖듯이 젖다 보면
자기가 성장한 게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와서 똑같이 한 사람들은 그 변화된 게 보여요. 제가 책을 읽고요. 지난달에 리부트 읽었어요. 그래서 리부트 읽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리부트 시나리오를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다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챌린지를 했어요. 애프터 코로나 어떻게 보낼 건가? 김민경 작가는 리부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잖아요. 4가지 시나리오를. 그거를 나한테 한번 적용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작년 12월 24일 날 제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생활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 수백만 원 되는데 독서 모임을 맨날 130만 원, 1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니까 한 24일 되니까 통장에 60만 원 남았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계속 저한테 이거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12월 초 되니까 우리 다둥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푸시를 하더라고요. 뒤에 와가지고 송곳으로 막 찔러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도 자신이 없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통장에 돈 60만 원 남으니까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공직을 막 써가지고 딱 보냈어요. 우리 생따나비 독서 모임을 거쳐간 사람 그때 100분인가 됐어요. 100명한테 쫙 보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문자 받고 100만 원 입금하겠어요? 첫 분이 10분 정도 지났나요? 통장에 띵 하고 찍히대요. 솔직히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잘못 입금시킨 거예요. 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띵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콘텐츠로다가 12월 달에 300 정도 콘텐츠 수익이 들어왔어요. 이 도금무까지 하고 하면서 3개잖아요. 독서 모임, 영어, 독서 모임 운영자반 과정 3개 가지고 한 300 정도 수익을 올렸을 텐데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25일 되니까 5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그게 꿈의 숫자가 채워지더라고. 놀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그런 길들이 보여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인풋만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웃풋할지는 몰랐어요.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안 해봤어요. 지금은 길이 보여요. 우리 다둥아빠님 보면 제가 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줄 수 있다라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달성을 했고요. 들이대를 저도 좀 잘해요. 그 2기 때 강규영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희 독서 모임에 참가를 하셨었고요. 이민규 교수님은 2번이나 저희 독서 모임에 왔다 가셨어요. 그때 이민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에 이민규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메일을 주고받은 게 21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쟤 때문에 여기 독서 모임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사람 69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요. 68년 동안 이런 독서 모임에 한 번도 안 갔대요. 되게 콜은 많이 왔는데 생따나비에 처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이민규 교수님이 2번째는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2번째 모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2번째 모임을 끌어낸 장보인이 여기 있어요. 우리 다둥아빠가 질문을 하나 남겨놨어요. 교수님 40살로 돌아가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자기는 2번째 모임에 와서 우리 다둥아빠가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대.
그러면서 답변을 주신 것이 40대로 자기가 돌아가면 독서 모임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모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놀랐어요. 우리 다둥 아빠님이 좋은 질문을 보내서 우리 그 실행이 답이다 하루 일부에 보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금방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인생이 달라진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이쪽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정혜일 작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도 요양 중이에요. 아파서 내가 우리 정혜일 작가 책으로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아직 그 요양 중이라 못 움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 아토피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박형훈 코치고요. 여기는 송수용 대표고요. 여기는 김영한 교수님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진호 원장도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사람을 따라 했고 요즘에는 제가 여기다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이진호 원장까지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박형훈 코치 사실은 모든 거를 따라 하고 있어요. 1인 기업 프로 과정을 마칠 때 제 컨텐츠를 보고 김영한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냄새 난다. 그래. 무슨 냄새가 나는데 했더니 이거 김영한이하고 박형근이하고 너무 많이 냄새가 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박형훈 코치가 어느 날 그 저 한라산 꼭대기에 가갖고요. 그 백록담 옆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수락산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병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요. 아침도 안 먹고 그 정상까지 5시간 갔다 오냐고 갔다 올 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세 부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메신저방에 단톡방에 올렸어요. 나는 오늘도 이거 따라했다. 그러고. 근데요. 따라하면 돼요. 박형훈 코치 올해 연 목표가 3억 잡았다는데 저 1억 잡아놨어요. 뒤에 가갖고 말씀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목표 잡고 종이 위에 쓰라고요. 그러면 된다니까. 김영환 교수는 내가 브랜드 콘텐츠 관계 형성하는 거 이거 배워서 저희 독서모임 운영자반 과정에 제가 접목시키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왜 1인 기업에서 배운 사람들 이건 갖다 하나도 안 써먹냐고. 그래서 제가 갖다 써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써먹어도 된대. 1인 기업 프로 과정 할 때 독서모임 운영자반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중간쯤에 프로 과정 중간쯤에.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교수님한테 계속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피드백을 직접 받았죠. 그것도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거를 교육받은 걸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써먹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우리 다둥 아빠님 그거 가장 잘하고 있어요 지금. 써먹는 거. 배우면 바로 써먹잖아. 근데 가르친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이 다둥 아빠예요. 제가 보기엔. 무진장 대단한 분이에요. 송수영 대표 따라 들이대. 요거 자존감, 자신감 높이는 거. 이런 게 관계 형성이나 이런 거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는 마케팅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제가 2007년에 마케팅 MBA 석사 과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태권도 관장한테 배우고 있다니까요. 네이버 마케팅, 오픈 채팅방 마케팅, 플레이스, 페이스북, 구독 경제, 자동화 마케팅. 올 연말에는요. 제가 이곳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베이직한 건 제가 가능해요. 저는 경영학 박사예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실질적인 거는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연락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쪽에 최고의 강사가 그리고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같이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객을 1대1로 만나라고. 이거는 관계우선의 법칙에도 나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산에 자주 가요. 수락산에요. 가깝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때만 해도 수익이 그렇게 안 날 때요.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면서 용산에 보면 상상마루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게 해서 저때 영하로 내려갔을 때 밖에서 보이시죠? 컵라면 갖다 놓고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우리 사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자고. 근데 바로 써먹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저런 배고팠던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겪어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에어컨을 딱 그만두니까 130만 원 수익 갖고 어떻게 살아요? 결국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1대1로 만나라고요. 이렇게 1대1 오프라인 코칭 한 것만이에요. 우리 다둥 아빠도 이때가 이제 강남에서 만났죠. 다둥 아빠는 또 저 뒤로 또 한 번 또 만났고요. 예, 계속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 안에 고객들하고 만나는 그 안에 1대1로 만날 때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고객들의 필요 속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관계우선의 법칙에도 나오고 핑크 펭귄에도 나오고 이런 마케팅 책자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 이제 제가 노 익스큐즈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원서를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그냥 속에서 막 야, 저 사람이 저랬어. 막 이렇게 혼자서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저렇게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요새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많이 사다 놓고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액션을 해야 돼요. 종이 위에 쓰세요. 써야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보이면 저 벽에 써서 붙여놨죠. 저쪽에다가. 제가 여기 보이나요? 여기인가? 이쪽에. 예, 그렇죠? 마인드맵하고 제가 연간 계획은 좀 이따 한번 마지막에 그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행이 답이에요. 실행이 답이라는 책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해야 뭔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기한을 꼭 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래 10년 뒤 이런 말을 안 써요. 몇 년, 10년 뒤면 2031년 2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제가 아까 40억 얘기했던 거 100억 얘기했던 것도 저는 2031년 1월 전이에요. 1월까지예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실행. 강의 듣고 바로 실행했다니까. 저는 강의 중에 실행했잖아요. 강의 듣고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때 했으니까 강의 들어온 걸 갖다가 바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거를 만들어 놓고 안 하잖아요. 여기 리부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미래학자들이 미래가 확실해서 그거 가는 거 아니라고요. 10%만 알아도 그걸 그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잖아요. 만화가들이 상상가잖아요. 만화로 다 그려놓으면 공상 만화를 그려놓으면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해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생각하고 꾸물꾸물거리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의 생명 주기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되죠. 왜냐하면 그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당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메신저 업계는요. 한 달도 안 돼요. 변화의 주기가. 무진장 빠르게 흘러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뭐를 틀을 다 잡아놓고 시행하냐고요.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가세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요? 동경전산 이게 뭐죠? 무슨 전산이죠? 일본 전산 이야기에 보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 돼 있잖아요. 해보세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 생따 도근무해서 지금 채팅방하고 독서 모임 하는 것들 제가 한번 옮겨놔 봤고요. 여기는 제가 도근무하기 전에는 독서 모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현숙 그 강사님, 우리 정득기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김강윤 소방관도 수다클럽 하고 있죠. 제 2021년 연간 목표가 이겁니다. 나는 연매출 1억 달성했다. 국내에 주식 2천만 원 매수했다. 지금 소액 투자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3개월 됐어요. 올 연말에는 저는
주식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식 관련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동영상을 300개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제가 완전 전문가로 연말 되면 주식 그다음에 마케팅 궁금하면 저한테 와도 제가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이제 이론에다 플러스 제가 실전을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도 계속 사고 팔고 해봐요. 저는 한 주짜리 거래해요. 제가 조금 묶어놓은 건 삼성전자만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애플 주식은 이제 조금씩 사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 해보지 않고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어요, 실전에. 그리고 책 2권 출간했다. 지금 출간했어요. 왜냐하면 1권은 지금 이제 여기서 또 공헌해야 돼. 2월 말까지 일단은 쓰레기 초고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권은 지금 15 A4 용지 15, 20장 정도 썼어요. 9월 목표예요. 9월 출간을 목표인데 지금 벌써 메신저 유치원 다니면서 지금 16개를 썼어요. 그런데 전체 장수로 하면 2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2달만 써도 아니 3달만 써도 100페이지는 나오겠죠. 근데 하여간 많이 써가지고 가을에는 마케팅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주식 전문가가 되었다. 1대1 코칭 지금 한 10명 했어요. 올해 100명 달성하겠죠. 그리고 매일 운동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아프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돈 벌면 뭐예요? 아프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도 집사람하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하고 손잡고 수락산에 여기 보루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둘이서 손잡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1,000명 오픈 채팅방 2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좀 단단한 오픈 채팅방을 2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13년이 있었고요. 교감으로. 거기 독서교실 봉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신앙적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제 강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마케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우리 다동 아빠님 기회가 되면 이쪽에 지금 제가 강의안을 다 PPT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모시면 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살아온 이야기라서 어떤 분한테는 뭐 그저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단기간에 5월달 저기 메신저를 만난 거는 8월부터 만났어요. 실제 7월부터 강의를 들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제 멘토들을 이렇게 영역별로 멘토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코치해 준 걸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봐야 알아요. 요새도 지금 계속 제가 단톡방에 마케팅에 계속 외부에서 강의 오시면 제가 요청을 드려요.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서 제가 그 마케팅 현장을 지금 이진호 원장한테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써먹어 보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건 제가 다동 아빠한테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오늘도 제가 좀 많이 배웠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를 만날 때 나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 나지 않는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분들 멘토 만들겠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둥아빠 같은 분들 지금 이렇게 막 성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력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멘토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수익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멘토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멘토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으면 그때 그런 높은 멘토 만나러 가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높은 멘토 만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못 쫓아가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좋았던 게 제가 죄송하지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도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그걸 내 거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이라는 분들이 다 30대, 40대 초반이에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예! 하고 달려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난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으면 저는 정보가 막 들어와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 거에다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되면 그렇게 만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만나시면 그걸 만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요거 한번 외치고, 저 이거 그 말할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보세요. 옆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 벨 누를 정도로 한번 소리 한번 쳐보자고요. 자, 이게 왜 글씨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커졌는지 아시죠?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씩 하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are you ready? 예. Yeah, go. 나는 나는 부자로 부자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나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역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아마 1시간의 강의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를 생각하셨을 거고요.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김일 교수님의 오늘 이 특강이 저한테는 좀 더 다르게 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배운 거를 더 적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적용 못하고 있는 게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요. 내가 뭘 이렇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특강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노베이션, 네, 혁신과 변화입니다. 분명히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글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고 아니면 또 어떤 혁신을 원하시나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변화를 꿈꾸신다면요. 오늘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시고 또 새로운 모임에도 들어가 보시고 또 새로운 책도 읽어보시면서 좋은 변화가 2021년도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 교수님의 이런 특강을 통해서 정말 저도 더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의 다짐을 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다짐 속에서 변화하시는 우리 모든 선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일 교수님께서 1대1 코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1대1 코칭을 원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꼭 블로그로 후기를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재능 기부 형태로 무료 특강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한 두세 분의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둥아빠는 언제까지 무료 특강을 할 계획이냐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북클럽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좀 좋고 또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강사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블로그로 간단하지만 후기를 남겨주는 게 또 듣는 저희로서의 또 다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또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은 제가 교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맛있게 글을 한번 작성하셔서 블로그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1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교수님 이렇게 조금 글이 있는데요. 우리 김성수 선배님이 대기 노원구신가 봐요 라고 올라왔어요. 노원구 맞으시죠? 잠깐만요. 네네.
어디 예, 노원구 맞습니다. 저 마들역입니다. 아, 네. 아마 성계 주공 12단지입니다. 네네네. 예,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연락 한번 하세요. 저도 한번 노원구를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엄마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큰 꿈 도약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레이스 켈리님 김일 교수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지현 선배님 김일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수연 선배님, 네, 우리 김성수 선배님, 네네. 아, 네. 우리 김일 교수님 연락처까지 예,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일 교수님을 사실 작년 7월에 뵀고요. 교수님은 언제든 저에게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실 때마다 연락을 주시고 저를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다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고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만난 그 김일 교수님을 예,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시면서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원한다면요. 예,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배움에 투자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멋진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요. 제가 전체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켜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자 밝게 웃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뒤에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네 찍겠습니다. 우리 열정계명 선배님 또 우리 자녀들하고 또 예,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다둥아빠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도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3줄 정도 이렇게 오늘의 후기를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존독서 따라쟁이 연구소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진입하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이게 또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 요거 녹화 그리고 번호는 우리 교수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녹화 번호는 동일하게 신청받아서요. 월요일 날 진행했던 그 양선호 대표님의 영어 특강 그리고 우리 김일 교수님의 녹화본 특강 같이 신청받고 이렇게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일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책자까지 토요일 날 주말에 주시면은 그것도 함께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우리 예. 너무 멋진 다둥아빠님한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새삼스럽고 너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역시 교수님 어쨌든 모시기를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 열정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꼼꼼함 그리고 그 디테일 그런 게 사실 그 복귀를 안 하면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 그냥 예, 이것도 기록하시나요?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네, 요거 여기까지만 제가